신들의 도움. 헤라 여신이 아테나 여신과 함께 이아손 일행을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던 중 두 여신은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녀의 아들 에로스를 시켜 메데이아의 가슴속에 이아손에 대한 사랑의 불꽃을 지피기 위해서였다.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찾았는데 마침 에로스는 어린 가이메데스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가니메데스는 트로이 왕이었던 트로스의 아들인데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납치한 후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와 신들의 솔시중을 들게 한 아이였다. 놀이에 빠진 에로스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자 아프로디테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이에테스의 딸 메데이아의 가슴에 이아손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해주려무나. 그렇게만 해주면 제우스 신께서 어릴 적 갖고 놀던 귀한 이 황금 공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귀가 솔깃해진 에로스는 당장 놀이를 중단하고 재빨리 지상으로 내려갔다. 한편 이아손은 작전 회의를 하면서 우선 프릭소스의 아들들과 함께 아이에테스를 찾아가 정중하게 황금양피를 달라고 간청해보고 실패할 경우에만 술수나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모두들 그의 제안을 환영했고 영웅 아우게이아스가 사절단에 합류했다. 그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로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의 이복 동생이었다. 그들은 콜키스의 수도 아이아로 향했다. 콜키스 왕과의 협상과 과업. 이아손 일행은 맨 먼저 프릭소스의 아내 칼키오페를 만났다. 그녀는 그리스로 떠났던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이아손에게 아들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얼굴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이아손 일행은 마침내 왕 아이에테스와 왕비 이디이아를 아련했다. 왕은 손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온 것이 불편했지만 자신이 총애했던 막내 손자 키티소로에게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다. 키티소로스는 이아손 일행은 자신과 형제들의 생명의 은인이며 신탁의 명령으로 콜키스의 황금양피를 가지러 왔다고 대답했다. 왕은 프릭소스의 아들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영웅들을 데려왔다고 오해했다. 그는 영웅들을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한번 시험하고 싶었다. 왕은 이아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겐 헤파이스토스 신이 만들어준 황소 2마리가 있다. 황소는 청동 발굽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 사람의 살이 불에 닿으면 뼈도 남지 않는다. 내가 그 황소를 줄 테니 너희들 중 누가 멍에를 씌우고 4일 분량 면적의 밭을 하루 만에 갈아라. 그리고 씨앗 대신 내가 주는 용의 이빨을 뿌려라. 이빨이 땅에 뿌려지면 한참 후에 땅 속에서 천하무적의 전사들이 솟아난다. 그 전사들도 이삭을 자르든 모두 죽여라. 너희들 중 하나가 이 과업을 완수하면 황금양 피를 주겠다. 이아손은 왕의 말을 듣자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지만 아이에테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랑에 빠진 메데이아. 바로 그때 메데이아 공주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서더니 이아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에로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금화살을 날려 그녀의 가슴정 중앙을 명중시켰다. 그 순간부터 메데이아는 갑자기 이아손에게 모든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아손은 수심에 쌓여 아르고호로 발길을 돌렸다. 아르고스가 걱정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아르고스는 어머니 칼키오페를 다시 찾아가 이모 메데이아의 도움을 얻도록 할 생각이었다. 헤카테 여신의 사제였던 메데이아는 마법사였으며 약초로 잘 다룰 줄 알았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메데이아는 결국 아버지 뜻에 반하지만 이아손을 돕기로 결심했다. 이아손을 그대로 두었다간 분명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니 칼키오페를 찾아가 이아손 일행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번이나 언니에게 가려고 방문을 나섰다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방 밖으로 나서면 수치심이 그녀를 방 안에 붙잡아두고 수치심으로 멈추어 서면 대담한 욕망이 그녀를 밖으로 재촉했다. 네 번째 다시 자기 방에 들어온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녀 하나가 흐느끼는 메데이아를 발견하고 칼키오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마침 아들 아르고스와 함께 메데이아를 설득할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메데이아를 찾아와 동생을 위로하며 조카들을 위해 제발 이방인 이아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언니의 부탁에 용기를 얻은 메데이아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이아손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만난 곳은 자신이 사제로 있는 헤카테 신전이었다.
과업 완수와 황금양피의 탈취. 이 자리에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카우카소스산 크로커스 꽃의 새빨간 즙이 든 병 하나를 주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즙은 바로 두 마리 황소가 뿜어대는 불입김으로부터 그의 무구들을 보호해줄 묘약이었다. 이 기적의 꽃은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겪으면서 흘린 피가 땅에 떨어진 곳에서 자라난 꽃이다. 이어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땅에서 솟는 병사들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면서 조건으로 자신을 미래 신부감으로 그리스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이아손은 그녀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아르고호로 돌아왔다. 그리고 메데이아가 알려준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 신들께 제물을 바친 뒤에 병뚜껑을 열고 그 즙을 온 몸과 그의 창과 방패에 문질러 발랐다. 다음 날 이아손은 이 약의 힘으로 황소를 제압하고 멍에를 얹어 쟁기로 재빨리 밭을 갈았다. 밭을 가른 후 용의 이빨을 뿌리자 땅속에서 무장한 전사들이 튀어나왔다.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당부한 대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살며시 그들 한가운데 커다란 돌을 하나 던졌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싸우더니 마지막에는 몇 남지 않았다. 그들도 모두 부상을 당하였기에 이아손은 그들을 손쉽게 해치워 버렸다. 왕은 이아손이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내건 과업을 손쉽게 완수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메데이아를 의심했다. 왕은 이아손에게 약속한 대로 내일 황금양 피를 건네주겠다며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밤에 파시스 강에 정박해 있는 아르고호를 불태워 영웅들을 몰살해버릴 계획을 세웠다. 메데이아는 아버지 음모를 알아채고 아르고호를 찾아가 위험한 상황을 알린 다음 이아손을 아레스의 숲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과연 황금양 피가 참나무에 걸려 있었고 잠들지 않은 용이 지키고 있었다. 용은 제우스가 죽인 티폰이라는 괴물의 피에서 태어났다. 메데이아는 씩씩거리는 용을 처음에는 노래로 달래다가 눈꺼풀 위에 수면제처럼 갓 자른 노간주 나무즙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용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이아손은 참나무에서 조용히 황금양피를 걷어서는 그녀와 함께 아르고호가 정박해 있는 해안으로 달려갔다.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피네우스의 충고를 따라 태양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 콜키스를 떠났다. 콜키스의 추격대. 이아손을 따라간 1차 추격대는 메데이아의 오빠 압시르토스가 이끌었다. 숫자상 열세를 느낀 아르고호 영웅들은 그들과 협상을 벌여 아르테미스 신에게 바쳐진 무인도에 메데이아를 내려놓고 며칠 동안 신전의 여사제에게 맡기고 인근 브리고이인의 왕이 그 사건을 심의하여 메데이아가 집으로 갈지 이아손을 따라 그리스로 가야 할지 또 황금양 피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 판결을 받은 후에 그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를 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메데이아는 오빠 압시르토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보내 거짓으로 자신은 이아손에게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출 방도를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전가를 보냈다. 압시르토스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 아르테미스 섬을 방문하자 메데이아의 계획대로 매복해 있던 이아손이 칼로 살해했다. 아르고호 영웅들은 바로 주인 잃은 콜키스의 추격대를 공격했고 그들 함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다. 추격자들이 없어졌지만 아르고호는 방황하며 항로를 찾지 못했다. 이때 아르고호의 선수에 박아놓은 참나무가 말을 시작하며 신탁을 알렸다. 이아손이 메데이아의 공호 키르케에게 가서 압시르토스를 죽인 살인죄를 씻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 에리다노스와 로다노스, 강을 거쳐 키르케의 섬으로 가 살인죄에 대한 정죄를 받았다. 이 두 강은 이탈리아 북부를 관통하고 있는데 영웅들은 그 강을 통해 이탈리아 서해안에 있는 트리케 섬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압사르토스의 추격대 외 또 다른 추격대는 드레파네라고 불렀던 코르키라에 도착해 있었는데 맞은편 마크리스라는 조그마한 섬 해안에 아르고가 정박해 성공적 모험을 자축하고 있었다. 코르키라는 파이아 캐스인의 나라로 알킨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추격대 대장은 알칸소스 왕과 왕비를 찾아가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 이름으로 메데이아와 황금양 피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메데이아는 이번에는 알킨소스 왕비 아레테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전하고 송환되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며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왕비는 메데이아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를 돕기로 작정하고 왕으로부터 다음날 그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지를 알아냈다. 왕이 메데이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 콜키스로 돌아가야 하며 처녀가 아니라면 이아손 곁에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아레테는 이아손에게 전령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자 이아손은 즉시 아르고호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메데이아와 결혼식을 올렸다. 신방 침상으로 황금양 피를 깔았다.
다음날 알칸소스 왕은 아레테 왕비가 미리 알려준 대로 판결을 하였다. 콜키스 추격대는 아이에테스가 무서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일부는 코르키라에 정착했고 다른 일부는 일리리아에 정착하였다. 험난한 귀향길. 이아손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세이레네스가 사는 섬을 지나갔다. 세이레네스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바다의 마녀들이다. 매혹적인 노래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홀려 죽게 만들었다. 오르페우스가 리라 연주로 만들어내는 고혹적인 멜로디로 세이레네스가 만들어내는 마법의 멜로디를 압도했다. 하지만 부테스가 노래에 빠져 갑판에서 뛰어내려 그들이 사는 섬 해안으로 헤엄쳐 가려고 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가 그를 구하여 릴리바이온을 거쳐 에릭스산으로 데려가 애인으로 삼았다. 일설에 의하면 세이레네스는 이미 무사 여신들의 노래 경연에서 패배하고 재차 오르페우스에게 패배하자 자살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한 세대 후에 오디세우스가 지날 때 그들은 그 섬에 건재하고 있었다. 항해를 계속한 아르고호는 갈림길에 도착했는데 한쪽 길은 스킬로와 카립디스가 사는 바위 절벽이었고 다른 쪽 길은 프랑크타이 바위들이 요동치는 암초밭이었다. 스킬라는 윗부분은 여자의 모습이지만 아랫부분은 개머리가 6개 달린 괴물로 그곳을 지나가는 배에서 한꺼번에 선원들을 6명씩 낚아채 갔다. 또 카립디스는 스킬라가 사는 절벽 맞은편에 바다 밑에 사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모든 것을 단숨에 집어삼켜 버렸다. 이에 비해 프랑크타이는 심하게 움직이는 바위섬들로 그중 하나의 바위 밑에는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 있어 프랑크타이 주변은 언제나 수증기와 화염에 쌓여 있었다. 아르고호가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바다 요정들인 네레이데스가 나타났다. 네레이데스는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50명의 딸들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내 인피트리테나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도 네레이데스였다. 그들은 헤라의 명을 받고 아르고호를 프랑크타이로 안전하게 안내했다. 헤라는 무지개의 신 이리스에게 헤파이스토스가 있는 대장간을 잠시 쉬도록 부탁하였다. 테티스가 아르고호 선수를 잡고 안내하자 나머지 요정들이 선미를 밀어 마침내 위험한 프랑크타이를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 후 아르고호는 시칠리아 동쪽 해안을 따라가다가 트리나키의 섬 해안에서 풀을 듣고 있는 눈부시게 하얀 헬리오스의 솥대를 보았다. 한 마리를 잡아 줄인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예언가 피네우스의 경고를 떠올리며 이를 참았다.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센 북풍이 몰러와 순식간에 배를 리바의 끝자락 시르티스 사구로 몰고 갔다. 게다가 엄청난 파도에 밀려 육지 쪽으로 1마일쯤 되는 모래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영웅들은 절망에 빠져 낙담하며 잠을 청하였는데 리비아의 요정들이 염소 가죽을 입고 이아손의 꿈속에 나타나 신탁을 전했다. 이아손이여, 잠시 후 바다에서 말이 뛰어나오거든 그 발자국을 따라 아르고호를 떠매고 가라. 고 알려줬다. 이아손은 동료들에게 그 신탁을 말해주었는데 정말 바다에서 말이 한 마리 튀어나오더니 발자국을 남기면서 멀리 사라졌다. 이아손 일행은 12일이나 걸어 기진 맥진한 후에 마침내 트리토니스 호수에 도착했다. 그러나 호수의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모험을 떠나기 전 신탁을 묻기 위해 델피 신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신전의 여사제 파티아가 셋발솥 2개를 주면서 그중 하나를 귀환 중 위기에 빠졌을 때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리비아의 신 트리톤에게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트리톤 신에게 셋발솥 1개를 바치자 트리톤 신이 나타나 한 손으로 셋발솥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아르고호 선수를 잡아 호수의 출구 쪽으로 끌고 가주었다. 트니토니스 호수를 간신히 빠져나온 아르고호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따라오다가 북쪽으로 선수를 돌려 크레타 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온몸이 청동으로 된 보초병 탈로스가 돌을 던지며 영웅들이 섬에 상륙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괴물을 불러 갖고 있는 영약을 건네주며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음료였다. 탈로스가 영약을 마신 후 깊은 잠에 빠지자 그의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흐르는
하나밖에 없는 혈관을 막고 있는 청동못을 발목에서 빼냈다. 그러자 몸속에서 피해 역할을 하던 무색의 신성한 영액이 흘러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로스는 죽고 말았다. 크레타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던 아르고호는 저녁이 되자 남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우에 휩싸였다.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이아소는 항해의 신 아폴론을 연호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아폴로는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어 안 앞의 섬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키자비 앙카이오스는 그곳의 배를 무사히 상륙시켰다. 아침이 되어 폭풍우가 가라앉자 그들은 다시 출발하여 아이기나 섬을 지나 마침내 이올코스에 도착했다. 펠리아스의 죽음.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넘겨주었지만 펠리아스는 왕위를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화가 난 메데이아는 펠리아스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펠리아스 딸들을 불러 자신이 만드는 약물을 보게 하였다. 여러 가지 약초를 솥에 넣고 끓여 약물 만드는 후 늙은 양을 토막내 솥에 집어넣자 신기하게도 새끼 양이 튀어나왔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 딸들에게 아버지도 똑같이 젊게 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 말을 믿고 딸들이 아버지를 죽여 토막내 가져와 솥에 넣었다. 하지만 메데이아가 이미 솥의 약초물을 아무 약효가 없는 물로 바꾸어 놓은 후였다. 펠리아스가 죽었지만 메데이아의 예상과 달리 이아소는 이울코스의 왕이 되지 못했다. 원로회의의 결정에 따라 펠리아스의 아들 아카스토스가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메데이아의 자식 사레와 망명. 신변의 위협을 느낀 메데이아와 이아소는 코린토스로 망명을 떠났다. 코린토스 왕 크레오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없었다. 마침 자신을 찾아온 이아손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딸 글라우케를 그와 약혼시키고 메데이아와 두 아들을 추방하려 했다. 이런 크레온의 태도에 이아손은 수수방관하며 메데이아를 점점 멀리하였다. 이에 분노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약혼녀에게 독을 묻힌 옷을 선물하여 불타 죽게 하고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딸로 온 아버지 크레온이 딸을 구하려 했지만 자신도 독에 오염되어 죽었다. 이어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서 난 두 아들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뒤 하늘을 나는 수레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쳤다. 아르고호의 모험이 주는 경고. 이후 이아손은 크레온의 왕위를 계승하지도 못하고 술독에 빠져 헤매다가 해변가에 정박해 있는 아르고호의 돛대에 깔려 죽었다. 아르고호의 모험은 우리에게 권력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영웅들의 몰락 원인 중 하나임을 알려준다. 메데이아에 대한 상반된 평가.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지는 메데이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식 살해의 주제로 처음으로 작품에 도입한 에우리피데스의 해석에 따라 지독한 악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여성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메데아라는 소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메데이아는 동생과 두 아들을 죽이지도 않는다. 아버지 아이에테스는 콜키스 왕국의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었다. 7년씩 2번 중임을 한 셈이다. 콜키스의 관습법에 의하면 왕은 3번 연임할 수 없다. 그는 아들 압시르토스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하지만 권력욕 때문에 미적거린다. 백성들의 사퇴 압력에 시달리던 아이에테스는 결국 신복들을 시켜 권력 계승자인 아들을 살해한다. 메데이아는 동생이 살해되자 이제 더 이상 폭력적인 조국 콜키스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이아손 일행이 콜키스에 도착한다. 메데이아는 그들이 아버지 아이에테스에게 황금양피를 요구하자 조국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이아손과 황금양피를 놓고 거래를 한다. 이아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셈이다. 볼프에 의하면 메데이아가 조국을 등진 것은 결코 이아손과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휘두르는 가부장제의 폭력을 거부하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리스에 도착한 이후에 메데이아의 행적은 전통적인 신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볼프의 메데이아는 두 아들을 살해하지 않는다. 그녀는 두 아들을 잠시 헤라 신전에 맡기고 코린토스를 떠난다. 신전이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데리러 올 심산이었다. 하지만 코린토스 왕 크레온의 신복들이 신전에 난입하여 그들을 살해하고 메데이아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다. 메데이아의 자식들은 나중에 코린토스의 왕위 계승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볼프는 신화에서 메데이아를 깎아내리고 왜곡한 것은 가부장제의 폭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소설에서 주장하고 있다.